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학년도 제2회 사회 과목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촌락의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촌락은 쉽게 말하면 시골이죠. 시골의 반대는 도시.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골에서의 문제점, 촌락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 안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병원이 많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받기가 어려워요. 병원이 많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받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일까요? 1번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아니죠. 2번 소득 감소. 네, 소득 감소에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병원은 교통 혼잡. 병원과 상관이 없죠. 의료시설 부족. 네, 의료시설은 말 그대로 병원이죠. 그래서 알맞은 거는 4번입니다. 촌락의 시골에 병원이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인구가 적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많이 지을 수가 없지요. 일단은 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생산활동은, 자연에서 얻는 것을 찾아볼게요. 1번 휴대전화를 만든다.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죠. 회사에서.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강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건 자연환경이 맞죠. 네, 2번 맞습니다. 3번 이삿짐을 화물차로 옮긴다. 이것도 자연과는 관련이 없는 행동이에요. 공장에서 학용품을 만든다. 이것도 자연에서 얻는 생산활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 그림에 해당하는 민주선거의 원칙은 하고 말이 나왔어요. 자, 민주선거의 원칙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모상자 안에 내가 바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부탁해서는 안 되며 본인이 가서 투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본인이 가서 투표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1번 보통선거, 2번 비밀선거, 3번 직접선거, 4번 평등선거. 본인이 직접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해서 직접선거. 보통선거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보통 어떤 걸 말하냐면 성인이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있습니다.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네, 19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있다는 말이고요. 비밀선거.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누구를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선거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4번 평등선거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고 신분이 높고 낮고 또는 성별 차이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교육의 정도 이런 것도 전혀 관련하지 않고 종교에도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한 사람당 한 표를 1인당 한 표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선거라는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농촌사회의 문제는, 자, 2019년 0월 0일 방학을 해서 시골 할머니 댁에 왔다. 온 동네를 돌아봐도 함께 놀이를 할 친구가 없었다. 젊은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논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다.
자, 농촌사회의 문제 중 이것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1번 고령화, 2번 성차별, 3번 인종차별, 4번 환경오염. 딱 봐도 알겠죠? 논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힘들게 일을 하시고 젊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면 네, 고령화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 고령화란 무엇인가?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나이 드신 분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사회의 모습이 변해가는 걸 고령화라고 말을 해요. 전 인구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65세 이상이 7%가 넘는다고 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일본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간대요. 그 이유는 14%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사회의 모습이 변해갈 것이다. 고령화에서 고령화 사회, 그 다음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농촌 사회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다음 5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곳은 이 섬은 전체가 화산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독특한 화산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라산을 비롯하여 만장굴, 성산 일출봉,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용머리 해안 등이 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한라산 하면 저희가 딱 알 수 있죠. 어디냐면 제주도. 제주도의 한라산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화산섬이라서 네. 그 다음에 바위나 여러 가지 절벽의 모습들, 바닷가의 모습들이 관광지로 변할 만큼 아주 멋있죠. 그래서 화산박물관이라고도 말을 해주며 한라산이 있는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1번은 독도, 2번 강화도, 3번 울릉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으니까 답은 4번 제주도입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림을 봤더니,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 색연필 케이스 같은데, 사인펜 케이스네요. 네, 뽀로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설명인지 볼게요. 장난감, 컴퓨터 게임, 학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뽀로로, 타요버스 등이 있다. 네,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1번 축산업. 축산업은 가축을 기르는 일이에요. 네, 얘는 가축을 키우는 일, 직업. 조선업은 배를 만들죠. 커다란 배를 만드는 일. 양봉업은 벌을 키워요. 네. 꿀벌을 기르는 일. 캐릭터 산업.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뽀로로나 타요버스는 아이들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에요. 그거를 캐릭터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색연필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어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산업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답은 캐릭터 산업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7번 큰 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겨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주택난이 심각하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교통 혼잡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주택난, 살 집이 부족하고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불편해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1번 인구 집중, 2번 소득 증대. 소득 증대는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죠. 3번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4번 미세먼지가 감소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답은 인구 집중이겠죠. 인구가
집중하면 도시로 점점 집중하죠. 네.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주택난, 환경오염,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도 많이 혼잡해지죠. 이게 바로 1번 인구 집중입니다. 다음 8번 문제 시작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에너지원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빛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림을 보아도 태양이에요, 얘가. 햇빛을 이용해서 반사광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태양열 에너지죠. 네. 자연에 무한히 있는 에너지다. 그렇죠. 태양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뜨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할 수 있고 무한하다. 끝이 없다. 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중 설명하는 건 뭔가? 1번 석유, 2번 석탄, 3번 태양광, 4번 천연가스. 네, 답은 태양광.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3번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런 천연에너지, 네, 천연에너지, 이거를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한대요.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앞으로도 과학에서 굉장히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 9번.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노력. 어떤 노력인지 볼까요? 신문이에요. 어떤 신문. 여름철 실내 냉방 온도 규제. 여름철 실내 건물 안에 실내, 실외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 건물 안에 냉방 온도 규제. 여름이니까 아마 뭐 에어컨이나 냉방 온도에 대한 얘기 같아요. 여름철에는 큰 건물의 실내 냉방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낮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과태료. 벌금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에 관한 건가? 1번 소음 공해를 해결하는 걸까요? 네, 소음 공해는 시끄러운 거니까 상관없겠죠. 2번 빈부격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아니죠. 노사 갈등. 일하는 노동자와 사장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다. 아니죠. 에너지 부족. 네, 에너지 부족 맞죠. 전기를 이용한 거고 절약을 위해서 온도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과하게 온도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답은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려고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대조영이 세운 나라다. 대조영?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았다.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았다. 그럼 고구려 다음으로 나온 나라를 말하는 건데 백제 1번, 2번 신라. 백제나 신라는 고구려와 함께 같이 있었던 삼국시대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라와 백제는 맞지 않고요. 발해가 정답입니다. 3번. 고구려를 이어서 발해가 탄생을 했어요. 네. 4번 고조선.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운 최초의 한국 국가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죠. 네. 최초의 한국.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고조선.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를 봤더니 다음은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이래요. 어느 나라인지 알려주세요 하네요. 그림을 봤더니 그림 밑에 청자예요. 청자는 초록 색깔 자기를 말하죠. 푸른색이 나오는 자기예요. 얘 이름은 상감, 온학문, 매병이래요. 자,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신비한 푸른빛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표면에 그림을 그려서 파낸 자리에 다른 색의 흙을 메우고 유약을 발라 구웠다. 일단 청자의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건 이렇게 말해요. 고려청자.
네. 고려 청자를 외워두시면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아주 유명한 문화재거든요. 네. 고려 시대에 만든 청자가 가장 유명합니다. 원래 청자는 송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이웃 송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고려 시대에 송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배워왔죠. 그래서 청자를 고려 시대에 맞게 우리나라에 맞게 고려 나라에 맞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모양이나 그 빛깔이 송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고려 청자 하면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낸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곡선, 이 곡선의 형태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 이 푸른색인데도 불구하고 맑고 투명한 빛을 낸대요. 이 청자가. 그래서 고려시대의 청자가 가장 유명하다. 1번 발해, 2번 백제, 3번 고구려, 4번 통일신라. 고려 청자. 고려시대의 청자는 유명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어떤 걸 보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반포하였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세종대왕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시죠? 네, 바로 한글. 한글은 즉 훈민정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한글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훈민정음으로 먼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2번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만든 역사책이에요. 네, 얘는 고려시대. 그 다음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허준이 만들었죠. 허준이 만든 약초나 질병에 관한 책입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법 관련된 책이에요. 조선 최초로 만든 법책이죠. 네. 법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에 관련된 책은 무슨 법전. 왜 만들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기준을 만들려고 경국대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 다음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네. 13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문화는 그런데 서민문화. 서민문화면 양반보다 낮은 계급이죠. 그래서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 양반보다 낮은, 직위가 낮은 사람들의 문화는 무엇이었나요? 물어보죠. 소리꾼이 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면서 몸짓과 말을 섞어가며 공연을 하였습니다. 소리꾼이 공연하는 거 뭔지 느낌이 오시죠?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민화. 여기서 말하는 이 화는 그림. 네, 그림이란 뜻입니다. 판소리, 판소리, 공연, 즉흥적이고 소리꾼, 노래, 판소리에 매우 가깝죠. 네, 답은 2번이에요. 풍속화, 여기서 말하는 화도 역시나 그림입니다. 한글 소설, 세종대왕 이후로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서민들에게 많이 이용이 되고 그로 인해 소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이때 나왔던 소설은 홍길동전, 네, 홍길동전, 또 많이 나왔던 지금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춘향전,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양반과 기생의 딸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즐겨 듣고 좋아했던 이야기 되게 많죠. 흥부전, 이런 것도 다 한글 소설이에요. 이때 이후로 네,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다음 14번. 14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농민들이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악한 정치, 함부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했던 정치에 저항하다. 그것에 반대해서 큰 뭔가를 일으킨 거죠. 그 다음 전봉준이 농민군의 지도자로 봉기를 이끌었다. 농민군이라는 건 농민으로 이루어진 군대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농민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전봉준이 지도자로서 이끌었어요. 이거는 과연 어떤 걸까요? 1번 이모군란, 이모년에 생겨난 일입니다. 이것 역시 군인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군인이 일으켰는데 이건 좀 다른 군란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청나라가 개입돼 있었던 시대였고요. 일단 그 이모군란은 새로운 군인, 이때는 일본군과 우리나라 그 군인들과의 그 일본군이라고 하면 신식 군인이에요. 새로 들어온 문무를 받아들인 군인과 예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군인들 사이에 차별을 이기지 못해서 오래된 군인들이 일으킨 거죠. 그런데 결국 이때 청나라의 진압으로 굉장히 슬프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조선이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갑신정변. 갑신정변도 역시나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 하고 젊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갑신정변. 근데 결국엔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이 되었죠. 저희 나라에서. 그 다음 갑오개혁. 갑오개혁도 신분제도, 네, 과거제도도 폐지하고 조선을 개혁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자, 4번 동학농민운동. 네, 4번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다 모두 등장하죠. 보기에도 농민들이 또는 전봉준도 농민들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들이 농민들의 너무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때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고 일어났죠.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거 15번 볼게요. 15번 보기 안에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 정권에 맞서서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이다. 자,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래요. 부정선거를 했대요. 자, 1960년대에 누가 대통령이 됐냐면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부대통령 있었죠. 부통령. 그때 부통령은 바로 이기봉.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네, 두 사람의 부정선거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이 사람은 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위를 이용해서 두 사람을 결국 취소시켰어요. 끌어내렸죠. 누가?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 이게 그 유명한 4.19 혁명입니다. 2번. 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3.1운동. 독립운동입니다. 유관순, 3.1운동 유관순 하면 만세운동 하다가 일본에 붙잡혀서 힘들게 고문을 당하고 결국 돌아가셨죠. 6.25 전쟁, 1950년대에 북한군이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4번 8.15 광복. 8.15 광복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6.25 전쟁 전에 일제 치하였거든요. 일제 식민지였죠. 일제 식민지로부터 결국에 광복, 빛광, 빛을 찾은 거예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1945년에 일어났던 광복, 8.15 광복. 네. 결국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였다라는 8.15 광복이 기념이 되고 있지요.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뭔가를 들고 있고 손에 보세요. 수류탄이에요. 네. 그리고 뒤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태극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인물은 1932년 4월 홍커우 공원에서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여러 일본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이에요. 네, 누군지 한번 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관순. 유관순 아니죠. 네, 유관순은 3.1운동. 네, 우리나라에 있었죠. 정약용은 세종대왕 시절 함께 있었던 실학자예요. 실학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과학자? 네, 이런 식이에요.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고 아주 과학적으로 뛰어난 제주꾼이었죠. 3번 윤봉길. 네, 맞습니다. 윤봉길이에요. 홍커우 공원은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어요. 네. 그 다음 4번 이순신. 이순신은 장군이죠. 네. 바다에서 전쟁을 치른 장군. 언제? 임진왜란 때. 네, 임진왜란 때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한산도 대첩이라고 네, 그곳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입니다. 17번 다음에 설명하는 기관은 17번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에 따라 재판한다. 재판에 관해서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에 관해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다른 기관에는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1번 국회 아니죠. 네, 국회는 재판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법원. 네, 2번 법원이 맞습니다. 3번 정부. 정부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 곳, 살림하는 곳이에요.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의 이웃나라를 물어보네요. 자,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이 수도인 곳 어딘지 아시나요? 두 번째, 만리장성이 있고요. 자금성 등이 있습니다. 전통 연극인 경극도 있고 무술인 우슈가 유명합니다. 여긴 어딜까요?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영국, 4번 러시아. 답은 중국입니다. 1번 중국. 자, 일본의 수도